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말, 은퇴를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은 입에 올린다.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쉼이란 단어는 은퇴 후 현실 속에서 가장 멀리 있는 단어가 되고 난다. 쉬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통장은 빠르게 말라가고 여유라는 단어는 꿈처럼 멀어진다. 우리 대부분은 노후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정하다. 돈도 없으면서 쉰다는 건 착각이며 오히려 삶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쉼은 준비된 사람의 특권이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권리가 아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사람의 사례는 그 착각이 어떻게 인생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박진수 씨의 이야기다. 대기업 부장직까지 오른 그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력에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다. 무엇보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약간의 금융자산까지 보유하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쉴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다. 퇴직 후 첫 1년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여유를 만끽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 자산은 시장 변동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수입은 없었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뒤늦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체력도 경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금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았다. 쉼은 준비가 아니라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착각이 그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외곽에서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63세의 김영자 씨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녀는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이제는 좀 쉬면서 살자는 말을 스스로에게 위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에는 남아있는 현금이 거의 없었고 기대하던 국민연금도 당장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한평생 일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이젠 쉬어도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생활고라는 이름의 현실로 무너졌다. 의료비, 관리비, 공과금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들이 그녀를 조여왔다. 결국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시작했고 다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다. 그녀에게 쉼이란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일을 쉰다는 건 돈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평생 일했다는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다. 세 번째 사례는 금융권에서 퇴직한 후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계획했던 61세의 윤상훈 씨다. 그는 퇴직 전까지 다수의 부동산 투자 경험도 있었고 주식에도 나름 익숙했다. 퇴직 후에는 월세 수입과 배당금으로 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찍이 회사를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산이 안정성보다 수익률에 더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의 급변으로 배당금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 상가 공실로 인해 월세 수입도 끊겼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예비비로 남겨둔 자금도 생각보다 빨리 고갈됐다. 더 큰 문제는 체계적인 현금 흐름 관리 없이 쉴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재정 상황은 2년 만에 흔들렸고 지금은 생활비 일부를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 역시 쉬어도 된다는 자기 확신이 불러온 착각 속에 불안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 스스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준비가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감과 기분으로 결정되었다. 쉰다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준비와 철저한 계산, 냉정한 자기 진단의 결과다. 몇 천만 원의 퇴직금이나 몇 개월치 예금으로는 결코 여유로운 노후를 감당할 수 없다. 쉼은 오히려 아무 계획 없이 덤비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형태로 돌아오는 현실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정말 쉴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숫자로 답할 수 있는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이며 그 돈은 어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준비가 부족한 쉼은 회복 불가능한 위기를 부른다. 돈도 없으면서 쉰다는 착각은 당신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진짜 쉼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철저한 계획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의 안일함이 내일의 후회를 만들지 않도록. 당신의 통장, 그리고 계획은 쉼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인생이 여유로워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은퇴 이후 삶은 여유가 아니라 생존이다. 특히 돈 없이 쉬겠다는 발상은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다. 돈은 준비 없이 멈추는 사람에게 참혹할 만큼 냉정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도 없으면서 쉰다고요? 착각입니다. 라는 말을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지금 당신이 일을 그만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은 조금 냉정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다. 일단 은퇴를 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란 단어엔 늘 자유와 여유 같은 이미지가 따라 붙는다.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거라며 산다는 환상 말이다. 하지만 은퇴란 건 어디까지나 일의 종료지 소득의 종료가 아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지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고 의료비가 늘어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구조를 은퇴하고 나서야 체감한다는 데 있다. 그때는 이미 늦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필요하다.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일정 수준의 돈은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퇴직금과 약간의 예금으로 몇 년을 버틴다고 해서 그게 여유로운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필요하고 그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통로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로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추가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이제 좀 쉬자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퇴직 직후 1년 정도는 괜찮다고 느낀다.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을 하며 만족감도 느낀다. 하지만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통장 잔고는 급속히 줄어들고 불안감이 엄습한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해도 마땅한 일자리는 없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후회한다. 그때 너무 쉽게 쉬겠다고 생각했구나라는 자각이 온다. 준비 없이 쉰다는 건 결국 다시 일할 수 없게 되는 시기를 더 빨리 당기는 일이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퇴로를 없애는 결정이다. 물론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냐고. 맞다. 쉴 수 있다. 하지만 그 쉼이 진짜 쉼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둘째, 갑작스런 의료비나 가족 돌봄 같은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자금. 셋째,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계획. 이 셋 중 하나라도 없다면 쉼은 곧 불안이 되고 만다. 단지 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자존심 문제도 겹친다. 평생 직장에서의 역할로 정체성을 유지해왔기에 퇴직 후 갑작스런 소득 단절과 역할 상실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쉴 자격이 있다며 자기 위안을 하지만 실상은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쉼일 뿐이다.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든다. 결국 은퇴 후 우울감과 외로움에 빠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쉼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들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왜 나는 쉬고 싶은가라는 것이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라면 쉼이 아닌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덜 버거운 일,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야 한다. 쉼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 구간을 무사히 지나기 위해선 끊임없는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그 기간 내에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퇴직 전에 이미 그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과의 대화다. 특히 배우자와의 경제적 인식 차이는 은퇴 후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다. 남편은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당신은 쉬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학자금, 결혼비용, 손주 돌봄 등은 여전히 부모 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나는 쉬겠다는 선언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조와 맞물린 문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짜 쉬는 사람은 두 부류일 뿐이다. 하나는 평생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온 사람,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사람. 둘 다 쉬긴 한다. 하지만 그 이유와 결과는 전혀 다르다. 당신은 어떤 쪽인가? 아직 시간이 있다면 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막연한 희망 속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노후의 위기는 대부분 설마에서 시작된다. 설마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설마 이렇게 많이 돈이 필요할 줄 몰랐다. 설마 이렇게 일이 없을 줄 몰랐다. 그 설마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이미 은퇴했든 곧 하게 될 예정이든 지금이라도 그 설마들을 줄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매달 얼마가 나가고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계산하고 부족한 만큼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버티는 구조를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쉼은 현실이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삶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소득이 생기고 사회와 연결되고 스스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은퇴 후 제2의 커리어를 찾는 이들도 많고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등 유연한 일자리도 많아졌다. 중요한 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위한 일을 찾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쉼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당신이 쉼을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 돈도 없으면서 쉰다는 건 마치 낙하산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과 같다. 땅에 닿기 전까진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끝은 너무도 확실하게 추락이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추락이 아닌 착륙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쉬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할 때다.